울릉공항 활주로 건설 공사가 2025년 7월 기준으로 전체 공정률 65.6%를 돌파했다. 활주로와 유도로, 계류장 등 항공기 운영의 핵심 구조물은 이미 해상 케이슨 설치를 마치고 본격적인 상부 공사에 돌입한 상태다. 기존 해상 위에 설치된 총 39기의 대형 케이슨 중 38기가 성공적으로 배치되었으며 마지막 1기의 설치도 기상 상황만 허락되면 수일 내 완료될 예정이다. 이 공사는 단순한 국내 인프라 개발을 넘어 대한민국 건설 기술의 집대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세계적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 재개발에 참여했던 구조공학 전문가 하인츠 블라우만 박사는 최근 국토교통부의 초청으로 울릉도 현장을 방문했다. 그는 울릉공항 건설 현장을 돌아본 뒤 이건 말도 안 되는 기술력이다. 우리는 유럽에서도 해상공항을 이 정도로 구현해 본 적이 없다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이어 이 작은 섬에 이토록 거대한 해상 활주로를 정밀하게 건설한 한국의 기술력은 전 세계 항공 인프라 업계에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라며 한국은 더 이상 토목 후진국이 아니다. 토목 선도국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울릉공항 건설의 핵심은 해상 케이슨 공법이다. 총 30m 높이 7층 건물에 해당하는 초대형 콘크리트 구조물인 케이스는 포항신항에서 제작되어 울릉도로 예인됐다. 1기당 무게만 약 7,000톤에 달하며 해저 40m 지점에 정밀하게 설치된다. 이는 기초 지반의 평탄화 작업, 수중 정렬, GPS 보정 등을 통해 극한의 정밀도를 유하는 작업이다. 공정률 65.6%를 넘긴 현재 공정은 계획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2026년 상반기 중 시험 비행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공항 건설 현장은 단순한 구조물 설치뿐 아니라 주변 해양 생태계와의 공존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다. 해양 환경 영향 평가 결과 해양 생태계에 주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설계 변경이 수차례 이뤄졌고 설치된 케이슨 하부 공간은 어류 산란장을 대체할 수 있도록 개방형 구조를 채택했다. 이 때문에 환경단체의 반발도 현저히 줄었고 지역 주민의 협조도 높아졌다. 이번 활주로의 구조적 특징은 총 길이 1200m, 폭 30m의 단일 활주로 구조다. 이를 위해 총 13만 5천 큐빅미터 이상의 콘크리트가 투입되었고 총 연장 1.8km의 호환 구조물도 이는 설치됐다. 태풍 및 해일로부터 공항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일본 오키나와 나하공항과 비슷한 설계를 바탕으로 하되 국내 해양 조건에 맞춰 더욱 강화된 내구성을 확보했다. 주목할 점은 이 공항의 운영 가능성을 두고 일본 기술진들이 지속 불가능하다고 했던 과거의 평가다. 2020년대 초 일본 국토교통성 출신 전문가들은 해상 활주로에 대한 구조적 불신을 드러내며 한국의 울릉도 해역은 파랑이 거세고 지반이 불안정하여 활주로 운영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표출한 바 있다. 하지만 공정률 65.6%를 넘긴 지금 이들은 더 이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익명을 요구한 한 일본 해양 토목 기술자는 최근 한국이 울릉도에 공항을 지을 줄은 몰랐다. 솔직히 말해 우리보다 기술력이 빠르다고 인정했다. 실제 이 기술력은 단순한 활주로 구축에 그치지 않는다. 항행안전시설, 관제탑, 여객터미널 등도 해상 기반 위에 건설되며 태풍 상륙 시에도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내풍 설계를 완료했다. 특히 항공기 진입을 위한 RS, 계기 착륙 장치, 설치도 완료되어 기상 악화 시에도 안정적인 착륙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상반기 중으로 활주로 시험 비행을 완료하고 2027년 말까지 본격적인 운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독일을 포함한 유럽 토목업계에서는 울릉공항 건설 프로젝트를 기술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다.
독일 건설 잡지 바이오텍닉 7월호는 울릉공항을 세계에서 가장 극한의 조건에서 구현된 상용 활주로라고 평가하며 향후 노르웨이 피요르드 해역이나 지중해 연안 저지대 공항 건설 시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겠다고 보도했다. 울릉공항 건설에 참여한 한대림건설 기술연구소 관계자는 처음엔 비현실적이라며 조롱받던 프로젝트가 이제 세계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며 감회를 전했다. 또한 일본 언론은 이번 울릉공항 건설을 전략적 안보 인프라로 평가하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상케이 신문은 한국이 동해상의 군용기로도 활용 가능한 공항을 건설 중이라며 자위대 내부에서도 대응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를 내보냈다. 이에 대해 한국 국방부는 울릉공항은 민간 공항으로 기획되었으나 유사시 인도적 지원과 군수 물자 지원에 활용될 수 있다며 전략적 가치를 인정했다. 울릉공항은 개항 시 1일 왕복 3회, 총 6편의 국내선 운항을 목표로 한다. 김포, 사천, 대구 등을 연결하는 노선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며 향후 포화 상태의 김포공항과 김해공항을 보완할 제3의 공항으로서의 기능도 기대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 측은 이제는 제주와 같은 섬을 넘어 울릉도에서도 일일 생활권이 가능해진다며 물류, 관광, 의료 등 전 분야에 걸쳐 혁신적 변화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울릉도 주민들의 반응도 눈에 띈다. 주민 A씨는 평생 배만 타고 나가던 우리가 이제 비행기로 서울 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 아직도 꿈 같다며 제발 무사히 공사가 끝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배가 끊기면 병원도 못 가던 현실에서 이제는 위급 환자도 빠르게 이송될 수 있어 생명이 붙어있는 느낌이라고 전했다. 한편 바다 위 공항 건설이라는 이례적인 프로젝트는 단순한 교통 편의성을 넘어서 국가의 기술력, 환경 대응력, 안보적 전략까지 모두가 집약된 결과물로 평가받고 있다. 공정률 65.6%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기술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는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울릉공항의 향후 건설 진척 상황과 개항 일정은 향후에도 큰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울릉공항 활주로의 공정률이 65.6%를 넘어서는 시점에서 독일의 항공 인프라 전문가였던 괴르츠 박사는 말문을 잃었다. 그는 독일 미넨공항 확장 프로젝트와 카타르도와 신공항 프로젝트에도 직접 참여했던 경력을 지닌 전문가였으며 울릉공항의 현장을 본 뒤 이처럼 불가능에 가까운 지형에서 이 정도로 정밀하게 활주로를 구성해가는 나라는 본 적이 없다고 평했다. 특히 케이슨을 해상에서 정밀하게 설치하고 이를 육상처럼 다져 올리는 기술은 독일과 북유럽 국가에서도 실험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 그의 견해였다. 현장 관계자들은 활주로 연결부 시공에서 단 한 치의 오차도 용납되지 않는 초정밀 레벨링 기술이 적용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단 한 건의 해상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설치된 항공등화 설비와 계기 착륙 장비 시범 설치는 공정률 이상의 진척을 의미하며 오는 2026년 상반기 개항 목표에 한층 더 가까워졌음을 시사하고 있다. 독일 기술자들의 시선조차 멈추게 만든 이 공항은 대한민국 기술력의 상징이자 국토 균형 발전의 결정체로 평가되고 있다.